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사단 법인화 추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와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공개해 눈길을 끕니다. 지적장애인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사단법인 광명 사랑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이블루트 컴퍼니가 키즈쇼 두 번째 이야기 드리모 아크의 비밀을 무대에 올립니다. 의왕시 기독교연합회가 구티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참여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법인화 추진을 위한 내부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교총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초대 법인이사장에 최기학 공동대표회장을 추대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사단법인 등록을 위한 내부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법인 정관을 비롯해 예산안과 사업계획 등 필요한 안건들이 통과됐습니다. 초대 법인이사장엔 현 공동대표회장인 최기학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한교총은 국내 6만여 교회 중 90%가 한교총 소속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세력을 집결해 여러 교단과 교파를 하나로 묶는 일을 1차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많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할 계획입니다. 법인 사유화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4인 공동대표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회원 자격은 한국교회의 교단으로 정하면서 개인이나 단체는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필요한 교계 단체와는 업무 협약 형태로 함께 사역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2년간 추진했던 연합기관 통합 작업을 임시총회의 결의로 하며 앞으로도 이 작업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결의한 것이지만 오늘 재확인만 해주시면 한국교계 연합기관의 통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렇게 해서 결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교총의 법인화 작업은 빠르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교총 관계자는 주무관청과의 논의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오는 8월이면 법인 등록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경기도 소재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부사역자들과 잘 지내기 위한 나만의 원칙이란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김 목사가 SNS에 공개한 내용엔 출근 시간을 자유로 한다. 전도사나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반드시 교회 재정으로 감당해준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안 시킨다 등이 담겼습니다. 또 담임 목사에게 마음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목회활동비는 반드시 부사역자와 나눈다. 부사역자 사모와 담임 목사 사모의 사이를 늘 살핀다 등 김 목사의 그간 목회 경험과 생각을 재미있고 솔직하게 20가지 원칙으로 담아냈습니다. 여기에 실제 김 목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한 부교역자가 말만 그렇지 진짜 그렇겠냐는 분들이 있어 적어본다며 나만의 원칙이라고 쓰셨길래 들여다보니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내용을 적으셨다고 코멘트를 달아 누리꾼들 사이에서 더욱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모든 담임 목사들이 읽으면 좋겠다, 은혜 받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지적장애인들을 섬겨온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 사랑의 집인데요. 광명 사랑의 집 최진길 목사도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사명으로 30년간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는 특별한 사역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명 사랑의 집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의 얼굴에 오늘도 웃음꽃이 가득 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체조를 하며 몸을 푸는 것이 어느덧 일상이 됐습니다. 광명 사랑의 집 최진길 목사는 이 땅에 소외당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987년부터 장애인 섬김 사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체의 장애뿐만 아니라 영혼의 장애까지 간다면 가장 불쌍한 자죠.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장애가 장애다. 그런 것이 제일 중점을 두고
이곳에 모인 장애인들은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30년 동안 광명 사랑의 집과 연을 맺었습니다. 쪽방촌에서 햇빛도 없이 살다가 인근 교회 성도에 의해 발견돼 이곳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 사랑의 집이 완전히 자리 잡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광명 사랑의 집 최진길 목사는 장애시설이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웃의 반대 등 크고 작은 사유로 터전을 13번이나 옮겼다며 그럴 때마다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매번 힘을 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13번을 이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뭐 철거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었지만 이 땅에 소외당한 500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은 없죠. 현재 광명 사랑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약 30명. 이날 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사랑한단 말입니다. 하늘만큼 땅만 좋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이제보다 인정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최진길 목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사랑의 집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와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이블루트 컴퍼니가 가족 뮤지컬 드리모 아크의 비밀을 무대에 올립니다. 뮤지컬은 히즈쇼 2번째 시리즈입니다. 개성 있는 캐릭터와 신나는 음악, 다양한 무대 연출로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작품은 꿈을 이뤄주는 배인 드리모에서 쭈니와 친구들이 겪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는 욕망이 가장 많은 사람만이 선장이 될 수 있는 드리모. 드리모에 탄 쭈니와 친구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로 시기하며 경쟁합니다. 바이블루트 컴퍼니 문상훈 이사는 드리모란 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한다며 각자가 선장이 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 하지만 그 배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공연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 뮤지컬 드리모 아크의 비밀은 8월 15일까지 건국대학교 세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됩니다. 의왕시 기독교연합회가 구TV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전하는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연합회는 앞으로 구TV를 통해 소속 교회들과 지역사회의 소식을 세상에 알릴 계획입니다. 연합회 서성란 대표회장은 지역교회의 작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소중한 사역들을 구TV를 통해 알릴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작은 교회들과 미디어 선교기관이 연합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연합회와 함께 아픔을 가진 이웃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소개하며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왕시 기독교연합회는 의왕 지역 12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 부활절과 광복절 연합예배를 개최하며 의왕시 17만 시민의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한 도시에 누구든지 초등학교에서 성경을 나눠줄 경우 경찰을 부르겠다는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이는 무신론 단체의 압박을 받은 교육당국이 취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무신론 단체인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은 지난 5월 일리노이주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 라하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정문에서 성경을 배포하는 걸 허용했다며 교육당국은 이를 막아야 한다는 항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단체는 종교는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종교를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 내 관광객 사고론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미주리주 호수 오리보트 생존자가 선장이 구명조끼를 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주리주 테이블록 호수에선 31명이 탑승한 오리보트가 뒤집혀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속 105km의 강풍이 불어 폭풍우 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무리하게 운항을 나선 게 화근이었습니다. 보트에서 구조된 티아 콜먼은 선장이 구명조끼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말해서 아무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리보트 운행사인 리플리 엔터테인먼트는 구명조끼가 있지만 승객이 반드시 입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탈북 시인 장진성 씨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을 다루지 않은 건 실수라며 핵과 인권은 김정은 정권을 함께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유일한 해법은 핵과 인권 문제를 같이 다루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에서 대남 심리전과 방첩 활동을 하다 지난 2004년 탈북했습니다. 이후 시를 통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라크 남부의 한 도시에서 청년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입니다. 5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물과 전기가 끊기자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이라크 최남단의 바스라주에서 시작된 민생고 시위는 최근 수도 바그다드까지 북상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바그다드의 타흐리르 광장에선 실업난 해결과 물 전기의 충분한 공급을 요구하는 시민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도둑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이라크 정부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아직 새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의 한 경찰서장이 립싱크한 찬양곡 영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인 제이슨 해플러 경찰서장은 미국 경찰견재단이 주최한 립싱크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CCM I Can Only Imagine을 립싱크했습니다. 경찰견 폭스가 함께 등장하는 이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고 일주일 만에 무려 5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강한 경찰이 하나님을 외치며 노래하다니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바로 이런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영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에서 밖으로 투신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아파트 계단에서 노 의원의 외투를 발견했고 외투 안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찾아냈습니다. 유서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0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전체 온열 질환자의 약 절반인 556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도 크게 늘면서 온열 질환 전체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고 이 중 7명이 지난주에 숨졌습니다. 의료 관계자는 가능하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위험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생수나 이온 음료 등을 마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사회활동을 시작한 청년 중 건설 노동 등 단순 노무직 비중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간 계속되는 실업률 고공행진에 더해 최근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된 결과란 분석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했지만 주요 보조나 건설 현장 등을 전전하는 청년층이 늘고 그만큼 최근 청년층 일자리 사정이 나쁘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이 안 되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으면 건설 현장 등으로 나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북한 봉수 빵공장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교회협은 그동안 가동이 중단돼 사용할 수 없게 된 봉수 빵공장의 기계교체와 지속적인 밀가루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통한 남북교회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018 할랄푸드 페스티벌 개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일부 보수 개신교인들이 집단 항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할랄푸드 페스티벌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편중된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 유치 등 경제를 위한 일이지 종교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31일 부채 제로 캠페인 보고회를 엽니다. 이번 보고회에선 기윤실이 3월부터 7월까지 청년들에게 무이자 전환대출, 2배 통장 등을 지원했던 캠페인의 내용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기윤실 부채 예방 운동의 향후 계획과 교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미국 서부 지역 연합회를 창립하고 초대 대표회장에 이정남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타종교와 이단, 동성애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다음 세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복을 전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